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좀 개봉을 했는데요. 뭐 소풍이라든지 도그데이즈, 데드맨 뭐 이런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진웅 씨가 주연을 한 데드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 하준원이라는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이 감독님은 이번에 첫 상업 영화 연출작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그 시나리오를 당시에 이제 공동 집필을 하셨는데 이번에 데드맨이라는 영화로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찍으셨습니다. 여기에 조진웅 그리고 김희애, 이수경 씨가 일단 주연을 맡았고요. 그 외에도 최수영, 뭐 최재웅, 박호산 씨, 김원혜 씨, 이시훈 씨 이제 이런 분들이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얼굴만 보시면 어떤 분들인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일단은 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인 조진웅 씨가 세일즈맨이에요. 원래는 잘 나가는 세일즈맨인데 저축은행 사건과 휘말리게 되면서 집안이 이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장기를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밀매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장기가 아닌 이제 이름을 한번 팔아보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이제 바지 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바지 사장 노릇을 하면서 돈을 받는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지 사장으로 이제 스포츠 관련 무슨 회사를 맡게 됩니다. 스포츠 관련 회사를 맡게 됐는데 갑자기 막 외국으로 떠나래. 그래서 외국으로 딱 갔더니 자기가 1,000억을 횡령한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끌려갑니다. 중국에 있는 무슨 수용소에 끌려가. 근데 자기가 자살을 한 걸로 처리가 돼요. 자기가 죽은 걸로 처리가 돼.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국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당한 거야. 그 윗선으로 가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다치니까 바지 사장으로 쳐내려고 얘를 죽은 걸로 해서 처리를 하고 1,000억 횡령범으로 처리를 한 거야. 죽으면은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게 김희애야. 김희애가 찾아와서 조진웅에게 모든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사실은 이용당한 거다. 그 돈은 정치 자금으로 세탁이 됐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정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회사였던 거지. 조진웅이 이제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면 얘는 그 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었거든.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김희애가 도와주겠다. 조진웅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복수극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초반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내용까지가 거의 초반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고 딱 수용소에서 갇혀서 이제 꺼내지면서 조진웅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사실은 이제 초반부야. 제가 말씀드린 줄거리는. 초반부는 꽤 흥미로워요. 왜냐면 이 바지 사장에 관한 영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거든. 제가 듣기로는 이 감독님이 소위 말해서 이 바지 사장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가짜 이 대표를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세계를 꽤나 심층 취재를 했다고 들었어요. 꽤나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내용 좀 신선한데? 좀 몰입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조진웅이 어떻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지? 이 지금 1,000억이 세탁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꽤나 몰입감이 있어서 확 빠져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진웅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펼쳐지게 되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가 이 초반부에 비해 전반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힘이 빠집니다. 영화가 뭐랄까? 좀 산만하고요. 좀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데드맨이란 영화가 꽤나 속도감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빨리 컷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훅훅 지나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어쨌든 이 복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수라는 과정에서 음모가 하나둘씩 이 사건이 어떻게 얘가 어떻게 1,000억을 뒤집어 쓰고 수용소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1,000억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 재밌거든. 이런 영화는 어쨌든 이게 좀 범죄 추적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딱딱 맞아떨어졌을 때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감을 확 주는데 이게 속도감은 있는데 내용이 빨리빨리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김희애가 설명을 해주고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또 얘도 그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다 이 대사로 설명이 된단 말이야.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다 대사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장면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톱니바퀴가 좀 어긋나 있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몰입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연성이 좀 어긋난 부분도 있어. 초반부터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반부터가 좀 산만하다. 그리고 또 산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캐릭터가 제가 조진웅과 김희애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언급은 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이수경 씨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사건 때문에 이수경의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이수경은 대외적으로는 이 조진웅이 연기한 이 바지 사장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얘는 죽지 않았다면서 막 주장하는 인물이야. 실제로 죽지 않았죠. 그래서 조진웅을 싫어해. 왜냐면 조진웅 때문에 자기 아빠가 죽었거든.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셋이 이제 조진웅, 김희애 그리고 이수경이 만나서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거든. 그래 이수경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막 얽혀요. 예를 들면은 런드리조라고 이제 박호산 씨가 연기한 그 배역이 있는데 거기도 얽혀지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 자금으로 이제 세탁이 된 돈이다 보니까 갑자기 중반 이후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냐면 정치 싸움의 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 바지 사장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정치 자금 세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좀 많이 봐왔던 정치 싸움 이야기로 좀 이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이게 풀어지니까 또 그 양쪽의 정치인들 있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실 조지훈과 굉장히 친한 사이가 있어. 이시은 씨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 꼴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꼴통 이렇게 불러. 얘도 중간에 얽혀가지고 얘 이야기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진웅과 이 꼴통과의 또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 그리고 조진웅하고 이수경 역할의 또 에피소드.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런드리조가 나와서 무슨 또 이야기가 펼쳐지고 게다가 이게 또 정치 자금까지 얽히다 보니까 양쪽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최후의 반전이 하나 있어. 근데 뭐 되게 와 막 이렇게 생각도 안 들어. 왜냐면 이게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영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담백하게 바지 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을 시키고 거기에 좀 치밀한 톱니바퀴로 연결시켰으면은 오히려 좀 그럴듯한 복수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등장인물 간의 어떤 감정도 다 넣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정작 중요한 이 복수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뭘로 풀어지냐면은 결국에는 이 조진웅이 준비해 놓은 장부야 그냥 장부가 어느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키를 쥐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수경한테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뺏겨서 이게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해 플롯이. 결국 중요한 알맹이는 결국 조진웅이 만들어 놓은 장부가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끝나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게다가 그 장부도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막 치밀하게 계산된 뭐 플레이가 아니라 장부 꺼내려고 하는데 뭐 괴한이 와서 덮친다든지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덮친다든지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요소들은 되게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리고 그냥 휙휙 날림으로 처리해버리고 이상한 거에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에 막 거미줄처럼 얽힌 그거의 에피소드들만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던 거는 안 펼쳐지고 좀 산만한 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거든요. 조진웅 씨 연기 잘하죠. 김희애 씨도 연기 잘하죠. 이수경 씨도 저는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마스크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든. 단순히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마스크가 영화 배우로서 되게 좋은 마스크를 가졌고 제가 이 배우를 그 박정민 씨랑 같이 나왔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이분이 그 박정민 씨의 누나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이분도 연기 잘하시고. 근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좀 부실하다 보니까 배우들도 여기서 뭔가 자기들이 연기를 폭발시킬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없어요. 왜냐면 다 연기 대사로 처리하고 사건들이 몰입이 안 되게 날림으로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뛰어놀 만한 장면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연기는 괜찮아요. 근데 다 평타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조진웅, 우리가 알고 있던 김희애,
약간 이렇게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담백하게 그냥 조진웅의 복수극에 초점을 맞추고 중간중간 그리고 쓸데없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라는 요소가 많아. 막 여기가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나쁜 애. 그리고 뭐 이거 뺏어간 줄 알았지 얘가 뺏어간 줄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얘. 그러다가 최후의 마지막에 사실은 얘인 줄 알았는데 얘가 배우였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중간에 그런 것들을 막 수서에 넣으려다 보니까 영화가 좀 많이 흔들린다.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게 거슬리는 게 자꾸 중간에 너무 진중하게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잡으면서 뭐 유명한 대사를 자꾸 치려고 막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예를 들면 막 쓸데없이.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특히나 그런 대사들을 많이 치는데 그럴 때 약간 살짝씩 오그라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희애 씨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인장가가 있어.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감을 파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너무 좀 그러니까 명언을 날리는데 그게 명언이 관객들로 하여금 뇌리에 박히도록 그거를 넣은 것 같아. 그런 장면들을. 포인트 되는 펀치라인 같은 그런 대사들을. 근데 영화랑 그게 잘 섞이진 않아요. 약간 어긋나 있어, 핀트가. 예를 들면은 이제 김희애 씨가 뭐 야동이랑 뭐 고전 문학을 비교하면서 막 하는 장면들도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 요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또 봉준호 감독과 이제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제가 좀 비교하긴 싫은데 비교하자면 이제 잠을 만드신 감독 있잖아요. 영화 잠. 그러니까 저는 완전 반대급부에 있는 영화가 이 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은 쓸데없는 욕심을 딱 버리고 장르적인 어떤 장점들만 딱 취합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저는 깔끔하고 담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반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쑤셔 넣다 보니까 완전 과유불급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고 재미도 떨어지고. 상영 시간이 1시간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4, 50분. 2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왜 이렇게 영화가 안 끝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영화에서는 막 되게 긴박해. 막 복수 펼쳐지고 막 반전 있고 막 전기톱으로 막 하고 복수하고 액션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언제 끝나지 영화? 아직도 안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습니다. 예, 이런 소재를 가지고 중반 이후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 결론, 장점, 좋은 소재를 가졌고 초반부까지는 꽤나 몰입감 있게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편집이 나름 뭐 속도감 있다. 근데 단점이 중반 이후부터 영화가 삐걱거린다. 그리고 바지사장이라는 좋은 소재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흥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정치 싸움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잘 연결되지 않고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이걸 대사로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개연성이 떨어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흥미를 떨어지게 만든 요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봐왔던 그런 연기들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꾸 뭔가 반전 요소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뭐 되게 얘 전혀 예상 못했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킬링타임용에서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요거 수정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황야를 1,000원 내리고요. 왜냐면 이게 또 비교하다 보니까 영화 데드맨 6,000원 가겠습니다. 황야보단 나았어. 황야보단 나은데 많이 좀 아쉬웠다. 7,000원. 7,000원 가겠습니다. 예. 많이 아쉬웠고 특히 진짜 초반 한 20분? 딱 그 조진웅 같이 있는 거기까지는 정말 딱 몰입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외계인 2부 시민덕기 데드맨 황야를 봤는데 평타를 뛰어넘는 영화가 없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쨌든 좋은 영화가 있겠죠. 내가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데드맨 7,000원으로 표값 매겼고요. 굳이 영화관에서 볼만한 건 아니고 그냥 OTT로 나왔으면 그냥 뭐 보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무난무난한 것 같다. 자, 데드맨에 대한 후기, 개인적인 후기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